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평생을 함께한 인연이 서먹해지거나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온종일 귓가에 맴돌며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었던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정작 그 말의 무게와 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관계인데 그 관계의 대부분이 바로 이 말에서 시작되고 또 말 때문에 틀어지곤 합니다. 옛 어른들께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잘하라는 기술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지혜와 힘이 담겨 있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혜, 평생의 인간관계를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가까운 자녀나 친구, 배우자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내가 있어서 참 좋아. 내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 말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의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긴다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자연스레 그 사람에게 더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어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대단하다. 그 비결이 뭐야? 라고 물어봐 주는 건 역시 상대의 존재감을 한껏 높여주는 지혜로운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당신의 노력과 지혜를 존중하고 배우고 싶다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 덕분이야 라는 말입니다. 아주 작은 도움이나 친절에도 내 덕분에 일이 잘 끝났어. 내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받은 도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존재를 인정해주고 장점을 발견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 이 세 가지 말만 잘 사용해도 우리 주변의 관계는 한결 부드럽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면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를 나의 스승으로 삼고 함께 성장하는 겸손과 배움의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깊어지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말은 바로 당신이 나보다 더 지혜롭네요. 덕분에 항상 도움이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특히 아랫사람이나 자녀 혹은 직장 동료가 좋은 의견을 냈을 때 그저 좋은 생각이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나보다 낫다. 자네 덕분에 내가 또 하나 배우네라고 진심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을 넘어 더 좋은 생각을 해내고 더 깊이 고민하여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그 지혜가 모여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니
상대를 높이는 말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의 배려를 알아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그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지만 반대로 작은 배려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상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네는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어. 자네 덕분에 내가 배려심을 배워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깨닫게 되고 더 큰 배려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는 말을 통해 배움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지혜와 배려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태도는 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존재가 주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주변 분위기가 환해져요. 당신이 분위기 메이커인 거 알죠?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우리 모임에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런 말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를 인정하고 지혜를 배우는 말들을 통해 관계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마음과 마음을 잇는 따뜻한 다리를 놓을 차례입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바로 공감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로 성격 차이를 꼽지만 심리학자들은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무시당했다는 불쾌감이 쌓여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지혜는 드물게 마음이 통했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90%의 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더라도 단 10%의 순간에서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 주었다면 바로 그 10%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역시 우린 이럴 땐 말이 참 잘 통해.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 참 좋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칭찬을 들은 상대는 공감하지 못했던 나머지 90%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느끼고 다음에는 더 많이 공감하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만남의 시작과 끝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네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라고 말하며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그날 대화에서 정말로 편안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오늘도 자네 덕분에 힘을 많이 얻었네. 너랑 헤어질 땐 항상 힘이 나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끼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힘든 감정을 쏟아낼 때 우리는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기보다 먼저 그 감정 자체를 받아들여 주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입장에선 정말 화가 날 만하겠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저 그 순간 그 사람이 느끼는 진실일 뿐입니다. 그 진실을 존중받았다고 느낄 때 상대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고
스스로 문제의 해답을 찾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공감의 말은 이처럼 처방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곁을 지켜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관계를 쌓아가는 따뜻한 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화창할 수만은 없듯이 인간관계에도 반드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해가 쌓이고 실수를 저지르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들. 바로 이때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관계의 운명을 결정짓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살리는 치유와 용기의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 또 실수했어. 이제 다 망했어 라며 괴로워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정신 좀 차려와 같은 충고나 판단의 말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미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은 비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괜찮아.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 말 속에는 너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는 세 가지의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 손을 내밀어 함께 길을 찾아주겠다는 사람만큼 든든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절망이 너무 깊어 이제 다 끝이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와 같은 극단적인 말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이때 너 정말 어떡하니 와 같은 동정의 말은 상대를 더욱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할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끌어안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너니까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걸 다 알아. 앞으로도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실패라는 결과가 아닌 그 고통을 버텨내고 있는 과정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곁에서 계속 응원할게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한 사람의 꺼져가는 삶의 의지를 다시 살리는 기적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종종 침묵과 단절을 택합니다.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상대를 미워하다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는 이해보다 오해가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오해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풀려는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혹시 5분만 대화할 수 있을까?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상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너와 잘 지내고 싶다는 진심은 상대의 다친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건네는 말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길을 잘못 들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뾰족한 말로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지에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화해와 성숙의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용기야말로 우리의 관계를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14번째 지혜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존심 때문에 사과에 인색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가까울수록
사과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사과에는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 남 탓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와 같은 조건부 사과는 진정한 사과가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할게. 여기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내가 맛있는 커피라도 살게와 같이 작은 보상을 함께 제시한다면 상대의 굳은 마음을 훨씬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15번째 지혜는 상대의 섭섭함을 먼저 알아주는 말입니다.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많이 싹트는 감정이 바로 섭섭함입니다. 섭섭함은 상대에 대한 기대가 있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상대의 표정이 좋지 않거나 무언가 토라진 것 같을 때 나한테 혹시 화났어? 라고 묻기보다 혹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어? 있다면 말해줘. 내가 미처 몰랐던 게 있다면 귀 기울여 들을게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나 짜증 같은 부정적인 단어 대신 섭섭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상대는 비난받는다는 느낌 없이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섭섭함을 이야기할 때, 아, 나에 대한 기대가 컸구나.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컸겠다. 오해는 풀고 내가 잘못한 부분은 고칠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섭섭함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태도는 관계의 갈등을 더 깊은 이해와 신뢰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줍니다. 결국 우리가 나눈 이 15가지의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는 귀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를 귀하게 대해주는 사람 곁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로 평생의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지혜에 대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들이 처음에는 입에 잘 붙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용기를 내어 실천해 보십시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 그릇 또한 더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은 더없이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좋은 말,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